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과연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의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리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트럼프가 물러나는 것을 반기는 듯 했으나 바이든 정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핵심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지난 1월 19일 상원 청문회에서 일제히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예고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미국이지만 중국을 향한 공세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는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는 중국이란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엔 동의하지 않지만 대중 강경책의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고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됐다고 믿는다. 심지어는 중국이 코로나를 세계에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 후보도 금융위 청문회에서 무역과 환율 정책에 관해서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은 끔찍한 인권 침해 국가이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저해하는 미국의 가장 중대한 경쟁국이다. 중국은 불법적 기업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도둑질, 무역 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 속임수에 맞서 싸워야 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후보 역시 국방위 청문회에서 중국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세계의 지배적 패권자가 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이자 각지에서 증대하는 군사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격 행위 증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강력한 중국 견제로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트럼프보다 더 강력해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미국처럼 중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호주와 중국의 충돌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발전용 석탄의 36%를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은 호주에 대한 보복으로 호주 석탄의 수입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전역에 정전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양고기의 절반가량을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호주 양고기 수입도 차단하면서 양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제철 사업의 필수 원료인 철광석의 62%를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호주가 철광석 수출을 통제하면 중국의 제철소는 문을 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권과는 달리 헐리우드의 분위기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중국의 악역 영화가 사라진 이유, 일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예전 영화들을 보면 중국인 또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악역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헐리우드 영화를 떠올려 보면 이러한 중국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인은 주인공과 함께 활약하는 역할이 됐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첨단의 기술을 가진 나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차이나머니가 헐리우드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헐리우드의 영화사를 인수해서 헐리우드식 중국 영화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그림이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이 진할수록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게임상의 화면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우선 중국이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무려 14개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북쪽에는 몽골과 러시아,
동쪽으로는 북한,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남쪽으로는 인도와 네팔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접해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가장 갈등이 격해진 곳은 인도입니다. 히말라야 지역의 불분명한 국경 때문에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라다크 과랑 계곡에서는 지난해 6월 유혈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해 감정은 격해졌고 최신식 무기 구축 대결로까지 번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중국군은 네팔의 작은 마을을 침입해 여기는 티베트 영토이며 티베트는 곧 중국 땅이라고 선언한 후 점령해버렸습니다. 중국은 2019년에도 티베트로 가는 길을 뚫는다며 네팔 땅을 자국에 편입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형상의 인형을 불태우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미얀마, 부탄 등과도 영토 분쟁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남쪽에 접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젖줄로 불리는 메콩강은 중국 고원지대에서 시작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바다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베트남 남부를 비롯해 동남아 곡창지대에 가뭄이 들기 시작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목표 하에 메콩강 상류 지역에 집중적으로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사용해야 할 강물을 중국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두고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분쟁 중에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세계로 통하는 교역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시료 지배를 위해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긴장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작년 10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의 현실이 어떤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녹색 선이 중국에 대한 호감도, 파란 선이 비호감도를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나라가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락하고 있고 비호감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2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66%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다가 2020년에는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호감도는 7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탈리아만이 크게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비호감도가 86%, 호감도는 무려 9%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신뢰도에 관한 조사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신이 모든 국가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시진핑 불신이 70%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일본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원래 안 좋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진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의 무역전쟁, 세계 여러 나라와의 분쟁과 긴장관계 등으로 인해서 세계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자세를 지속하는 한 이러한 상황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